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 등 지자체에 현금을 기부하고 세금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부터 도입돼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 속에도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부 교부금에 의존했던 지방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인데요. 다가오는 설 명절이 고향사랑 기부제 조기 정착 여부를 좌우할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포 신도시에서 일하는 이 직장인은 일터가 있는 예산군에서 1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예산군에서 고향의 정을 느꼈다며 고마움을 담아 마음의 표시를 한 겁니다. 저를 길러준 곳에 좀 더 공헌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있어서 기부를 하게 되었고, 더불어 지역에서 나온 행산물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충남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내고 최근 제주로 이주한 80대 노인도 제도 시행 첫날 충남도에 기부금을 냈습니다. 고향 사랑이 따로 있나요? 내 고향에 그런 일이 있다니까 또 보탬이 되고자 그냥 조그맣지만은 그냥 냈죠. 지난 1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농협, 창구나 온라인을 통해 기부하며 금액은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는 16.5%의 세액 공제되며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습니다. 첫날 김태흠 충남지사가 14개 시군에 각 30만 원씩 기부했고, 내포 신도시를 형성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불편한 관계였던 홍성과 예산군은 두 군수가 각각 상대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도 시행 첫 이틀간 충남도 600만 원 등 기초 광역 지자체마다 각각 20건 안팎의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기부금은 별도 기금으로 관리돼 주민복리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 교부금에 의존해 열악하기만 했던 지방재정에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지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이게 됩니다.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더 많은 기부금 유치를 위해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또 답례품에 따라 기부금의 방향이 정해지는 본말 전도 현상도 우려됩니다. 대전, 충남 등 지자체들은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오는 설 명절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초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고금리에 따른 주택 경기 침체로 대전과 충남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대전과 충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각각 1,853가구와 5,046가구로 전월 대비 34.9%와 77.7%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4만 4천여 가구에서 5만 8천여 가구로 22.9% 증가했고, 세종은 6가구로 동일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새해 첫날 오후 3시 54분 달 상공 117km 지점에서 찍은 지구 사진과 달 표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이 사진 외에도 지난해 12월 17일 궤도 진입 기동 이후 12월 24일과 28일, 31일, 1월 1일에 촬영한 사진들을 차례로 공개했으며 달 표면과 지구의 모습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영상은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다누리는 앞으로 우리나라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 탐색과 달 표면의 주요 지역을 정밀 관측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플라스틱 소재로 된 터널 벽을 타고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방음 터널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봤더니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비싸더라도 안전을 위해 불에 타지 않는 강화 유리 등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수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센 화마가 터널 안을 휘감습니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이항 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불입니다. 5명이 숨지는 등 46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800m가 넘는 길이 아크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불이 쉽게 번졌습니다.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그것을 보고 차량들이 멈추면서 엉키면서 이게 피해가 확산된 것 같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재질인 아크릴과는 다르지만 지역에서도 플라스틱 재질로 방음터널이 덮여 있습니다. 세종시 천마을을 지나는 당진영덕고속도로에도 300m 길이의 방음터널 지붕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서대전 나들목 인근 600m 길이의 고속도로 방음터널 지붕도 같은 재질입니다. 둘 다 불에 타거나 녹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플라스틱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에 불이 붙는 온도는 아크릴보다 170도가량 높은 450도지만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 온도가 최고 3200도까지 치솟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가 오듯이 천정에서 물동이 떨어져 녹아내렸잖아요. 그런 현상은 PC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을 위해 불에 타지 않는 강화 유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 시내에선 5.5km 길이의 방음터널엔 모두 강화 유리가 설치됐습니다. 화재가 나서 수실된 지 2년이 넘은 광교 신도시 하동나들목 고가차도 방음터널도 강화 유리로 전면 교체해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갑니다. 도로공사와 함께 시설 점검에 나선 경찰도 교체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 다른 곳에 쓴 것보다 상대적으로 발화점이 높은 우수한 재질로 돼 있었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역시 화재에는 취약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로공사는 화재에 대비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문제로 당장 방음터널 재질 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2분쯤 세종시 금남면 대평리 1번 국도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승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20대 여성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전권의 주요 대학들이 2023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의학 보건 계열의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충남대는 평균 4.66대 1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가운데 나군 약학과는 7명 모집에 104명이 지원해 14.8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밭대는 최종 경쟁률 5.47대 1을 기록했고 한남대는 평균 3.96대 1로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모건대도 1.72대 1로 지난해보다 평균 경쟁률이 올라간 가운데 영어교육과가 1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전대는 3.23대 1을 보인 가운데 한의학과가 8.28대 1을 기록했고 배재대는 2.57대 1, 우성대는 5.19대 1로 지역 사립대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2.61대 1로 마감한 건양대는 의학과가 6.64대 1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도 매년 100도를 훌쩍 넘겼던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올해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한파 속에 개인과 중소기업 기부가 크게 줄면서 우리 지역 온도탑 온도가 전국 평균보다 최대 20도나 낮은 상황인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역 앞 사랑의 온도탑. 해가 바뀌며 설치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기부 목표액의 1%당 1도씩 올라가는 온도탑 온도는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에도 뜨거웠던 사랑의 온도탑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액 달성을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올해 대전과 세종, 충남의 목표 모금액은 각각 59억 3천만 원, 12억 8천만 원, 그리고 171억. 하지만 지금까지 불과 70도를 웃돌며 전국 평균과 최대 20도 가까이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역 특성상 대기업이 많지 않아 중소기업과 개인 기부자들에게 의존도가 높지만 경기 침체와 코로나 장기화 등이 겹치며 기부 손길이 줄어든 겁니다. 개인 모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저희가 그 지로 모금입니다. 근데 지로 모금이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지금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어요.
2년 연속 도민 1인당 기부액 전국 1위를 차지했던 충남도 현물 기부 등이 뚝 끊기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기부액이 2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기부, 의료기기, 그다음에 마스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부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기부가 이제 거의 안 되고. 온도탑이 70도에 멈춘 세종도 지로용지나 QR코드, 휴대전화 페이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기부된 금액은 난방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지원을 위해 쓰입니다. 경제 한파 속에서도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에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기상청의 대전 이전 완료 시기가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청 후발대가 입주할 국가기상센터 건립 설계비 9억 4,500만 원이 부지 선정과 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전혀 집행되지 않아 기상센터 완공 시기가 당초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 대체기관으로 대전 이전이 확정된 기상청은 현재 청장실과 본부 일부 기능이 정부 대전청사로 이전한 상태로 청사 내 부지에 국가기상센터와 업무 지원 시설 등 신청사를 신축해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K에너지의 해외 시장 개척 활동과 의미를 돌아보는 신년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은 아직도 석탄 화력에 전기를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발전 기술이 현지에 진출하면서 공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세계 5대 석탄 보유국인 인도네시아. 전력 생산의 대부분은 석탄 화력에 의존합니다. 국내 발전사 가운데 처음 동남아에 뛰어든 중부발전이 국내 표준 화력 기술을 활용해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찌레본 발전소. 자바섬 중부에 발전소를 지어 운영 중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운영 실적 1위라는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660메가와트 전기를 생산해 50만 명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5천억 원대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용량인 1000메가와트의 찌레본2 발전소를 인근에 건설해 최근 상호 분전을 시작했습니다. 찌레본2 화력발전이 기존 화력발전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환경 개선 설비를 추가해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속의 황산화물과 수은 화합물을 미리 분석해 억제하는 새로운 시설을 갖췄습니다. 배기가스에 황산화물을 저감하는 타랑 설비를 적용함으로써 강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현지 환경 보호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사방 300m의 맹그로브 나무 15,000그루를 심어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부 발전의 목표는 인도네시아 전력의 20%를 공급하는 것으로 태국과 베트남 등 주변 국가로도 기술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아직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기존 화력은 공해를 저감하는 기술을 수출해 현지 에너지 시장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직은 화력 발전 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기존 발전에서는 오염을 줄이고 앞으로는 청정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전력 시장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서천에 위치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천 미세먼지 고압 송전설로 피해 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최근 5년 동안 충남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 발전소 2km 이내에 사는 남성의 암 발생률이 충남 전체에 비해 46%가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서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하루빨리 폐쇄하고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대전시가 최근 2년에서 3년간 정부와 대전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자생 시민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조만간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국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감사 전에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철저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내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이 시장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2023 현장에 찾아 세계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 기업을 격려한 뒤 실리콘밸리 은행그룹을 찾아 대전투자청과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방향 등을 모색합니다. 또 카이스트와 대전 출신 연구원들을 만나 나노반도체 산업 육성과 연구소 설립을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응책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학연군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국 40%를 차지하는 대전의 드론 기업들과 국방과학 연구소, 대학들이 협력하면 무인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